봄이 되면 전라남도 시골 마을의 풍경은 언제나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에 스며들고 참새와 직박구리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깨우면 겨울 동안 숨어있던 초록빛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고 흙냄새는 은근하게 올라오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계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속에서 매년 어김없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 곳곳에서 고개를 내미는 잡초들입니다. 작은 풀 한 포기씩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마당을 덮어버릴 만큼 빠르게 자라납니다. 저는 김동수, 올해 69살입니다. 젊을 때부터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것을 좋아해 텃밭과 꽃밭을 돌보는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잡초와의 싸움이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땅에 쪼그려 앉아 풀을 뽑다 보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 허리가 뻐근해지고 일어나려 하면 무릎이 아파 윽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마당을 보고 싶은 마음에 꾹 참고 풀을 뽑아왔지만 문제는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풀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자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 있는 일인가? 아무리 열심히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풀을 보고 있으면 마치 끝없이 제 힘을 시험하는 상대와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이웃 박영민 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민 씨는 65살인데 저보다 먼저 잡초 때문에 고생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분은 거의 매주 풀을 뽑는데도 일주일만 지나면 마당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두충초 같은 뿌리가 깊은 잡초들은 뽑아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잡초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잡초의 씨앗은 흙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햇빛이나 온도, 습도 등 조건이 맞는 순간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은 10년 가까이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지금 보이는 풀을 뽑는다고 해서 그 아래 숨어있는 수많은 씨앗까지 없애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또한 몇몇 잡초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길게 뻗어두는데 지상 부분을 아무리 제거해도 뿌리에 아주 작은 조각만 남아있어도 다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번 같은 자리에 같은 풀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잡초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동시에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듯 앉아서 풀을 뽑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 다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풀이 아니라 잡초의 성질을 먼저 이해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덜 아프게 하면서도 마당을 관리할 수 있을지 좀 더 부드럽고 지속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잡초의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나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온 여러 방법들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 내가 몰라서 놓치고 있던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그동안 저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가능한 여러 수단을 써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도구도 필요 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저도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 무릎이 뻐근하고 일어서면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 고생을 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풀이 자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해 본 건 예촉이었습니다. 손으로 뽑는 수고를 덜고자 기계를 사용해 넓은 마당의 풀을 한꺼번에 깎아낸 적도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기엔 깔끔해지니 한결 나아 보였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기계는 지상의 풀만 잘라낼 뿐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겉모습만 정리한 셈이었죠. 또 한때는 시중에 파는 제초제를 사용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한 효과가 있었고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흙에 남아 나중에 꽃이나 채소를 심었을 때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손자와 반려견이 마당에서 놀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바람에 날리거나 옷에 묻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결국 저는 그 사용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방초포, 그러니까 땅 위에 덮는 시트였습니다. 설치 초기에 비용이 들긴 해도 일정 기간 잡초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트가 닳고 구멍이 나며 흙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틈에서 다시 풀은 자라났고 무엇보다 마당이 예쁘지 않게 변해버렸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보며 느낀 건 각 방법마다 분명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 비용, 체력, 안전성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당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열고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이곳을 포기한다는 건 제 삶의 일부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이성철 형님을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71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동네에서도 정원 가꾸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잡초와 싸워온 분이기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제게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수야, 꼭 완벽하려 하지 마. 그냥 몸에 무리 없고 안전하고 자네한테 맞는 방법이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 말이 어쩐지 마음속 깊은 데 닿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큰 피로를 만든 건 아닐까? 형님의 말은 마치 어깨를 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강력하고 빠른 해결책보다는 내 몸에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기 시작한 끝에 아주 소박하지만 특별한 방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형님의 말을 마음속에 품은 채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내 몸에 맞고 무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곳, 부엌 한켠에서 시작됐지요. 문득 떠오른 건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식초랑 소금만 있어도 풀쯤은 말려버릴 수 있어.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그 기억이 퍼뜩 떠오르면서 저는 한번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식초, 소금, 수돗물, 그리고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병, 이 네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특별한 약품도 기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식초 100ml, 일반적인 곡물 식초로 충분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한 큰술, 우리가 평소에 요리에 사용하는 흔한 소금이면 됩니다. 대략 1지 정도면 적당합니다. 수돗물 500ml, 별다른 정수 없이 그냥 수돗물로도 문제 없습니다. 스프레이병,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빈 분무기를 활용했습니다만 없다면 1,000원 가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스프레이 병에 물과 식초를 넣고 잘 흔든 뒤 소금을 넣어 다시 한번 충분히 섞어줍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도록 병을 몇 번 더 흔들면 끝입니다. 준비 시간은 불과 몇 분, 요리하는 것보다도 쉬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주방 세제 한 방울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가 잡초 잎에 더 잘 달라붙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식초나 소금의 성분이 잎의 표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만든 천연제초 스프레이를 저는 한적한 봄날 아침 마당에 나가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이걸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식초와 소금이라면 적어도 내 몸이나 환경에는 해롭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법은 단순했지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뿌리느냐였습니다. 저는 형님의 조언대로 햇빛이 잘 드는 맑은 날 오전 시간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햇빛과 열에 반응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풀의 잎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꼼꼼하게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방울져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잎 뒷면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닿아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스프레이를 뿌린 첫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아침, 마당을 살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하던 잡초잎들이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고 며칠이 더 지나자 줄기가 축 늘어지며 점차 갈색으로 변하더니 결국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잡초가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뿌리가 깊은 종류는 다시 올라오기도 했지만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제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선택이었습니다. 화학 성분 없이 몸에 해롭지 않으며 자연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결과를 낸다는 건 제게 꽤 큰 의미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이런 식이라면 꾸준히 해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잡초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제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을 때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의 풀 때문에 늘 고민하던 이웃 최인호 씨였습니다. 최 씨는 올해 67이 되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마당 가꾸기를 즐기지만 몇 해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손으로 잡초를 뽑는 일이 매우 고역이라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놀러 오면 혹시라도 제초제의 잔여 성분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어 시중약품 사용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식초와 소금을 이용한 제초 스프레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수형, 요즘도 그런 민간요법 믿어요? 그래도 공짜니까 한번 해볼게요. 농담 섞인 반응이었지만 관심은 분명히 있었지요. 며칠 뒤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살짝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형, 그거 진짜 효과 있던데요. 나 아침 일찍 해봤는데 이틀 뒤부터 확실히 풀이 누렇게 죽더라고요. 그는 특히 잡초가 많이 밀집된 구역에 집중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잎의 앞뒤, 줄기의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적시되도록 신경 썼고 다 뿌리고 난 뒤에는 날씨도 도와줬는지 햇볕이 잘 내려쬐어 효과가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 후 5일쯤 지나자 푸른 뿌리부터 말라들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새순이 돋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별다른 도구 없이 몸에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느꼈다 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그 말은 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잡초라는 건 종류가 참 다양하지요. 최 씨가 말하길 얕은 뿌리를 가진 풀들은 한 번에 효과가 컸지만 깊게 뿌리 내리는 두충초나 쇠뜨기 같은 풀들은 한 번만으로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 삼아
몇 가지 작은 추가 방법을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들이 바로 제초 스프레이의 효과를 한층 높여주는 작은 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방세제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제의 계면활성제가 잡초잎의 표면 장력을 깨뜨려 식초나 소금이 더 깊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뒤엔 같은 조건에서도 잎의 색 변색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 풀잎을 살짝 밟거나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입니다. 손톱이나 작은 솔로 잎 표면을 아주 가볍게 문지르면 상처난 부위를 통해 액체가 더 깊이 침투하게 되어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뿌리가 깊고 강한 잡초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완벽하게 한 번에 잡초를 제거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틀 간격으로 두세 번 반복해 뿌려주면 점차 잡초의 생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풀과의 전쟁이 아니라 풀과의 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방법들이 제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을 무렵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제초법을 찾아도 결국 또다시 풀이 자라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자라난 풀을 어떻게 없애느냐보다 애초에 풀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잡초와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잡초와 공존하면서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뜻밖에도 덮는 것에 있었습니다. 잡초는 햇빛이 닿고 흙의 틈이 있으면 어디서든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다른 식물로 미리 메워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커버 식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한 건 자주개자리였습니다. 조그마한 잎이 옹기종기 자라며 땅을 덮고 봄이 되면 작은 꽃까지 피워 마당을 한층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애플민트를 심었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햇볕과 그늘을 모두 잘 견뎌서 어디든 잘 자랍니다. 또한 타임리, 은허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뭄에 강해 관리가 쉬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식물들이 마당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덮어주니 잡초가 틈타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식물을 심기 어려운 구역에는 우드칩을 뿌리는 방식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무를 잘게 부수니 우드칩은 단열 효과가 있어 땅의 수분을 지켜주고 빗물도도 줄여주며 무엇보다도 보기에도 따뜻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혹시 더 작은 공간, 예를 들어 블록 사이 틈이나 타일 경계처럼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곳이라면 끓인 물을 붓는 방법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식물의 세포를 즉각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물리적이지만 매우 친환경적인 제초법입니다. 이처럼 저는 짧은 효과를 주는 식초 스프레이와 잡초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 전략을 함께 실천하며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마당이 끝없는 전쟁터 같았다면 이제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햇살이 마당에 스며드는 그 시간에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풀을 뽑느라 쪼그려 앉아 땀을 흘리는 대신 그늘 아래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꽃과 풀을 바라보는 시간을 즐깁니다. 손자와 함께 비눗방울을 불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미움의 대상이었던 잡초가 이제는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잡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풀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잡초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저처럼 무리하지 않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주변의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